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까지는 영어 점수 좀 나왔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더니 내신이 막 떨어지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차이가 뭘까요? 크게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문법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는 독해인데요. 오늘은 문법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중학교와 고등학교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교과 과정이 이어지는 것 같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게임이 다른 겁니다. 중학교가 지엽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거라면 고등학교 어법 문제는, 문법 문제는 전반적인 걸 물어봐요.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한번 볼게요. 실제로 중학교 교과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언어 형식이라고 해서 각 과에 포인트가 항상 2개씩 나와요. 그리고 각 시험마다 1과 2과 3과 4과 항상 2개 과가 나오니까 시험 칠 때마다 4개 문법 포인트만 잘 숙지하고 있으면 금방 어법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실제로 문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법상 가장 올바른 문장은 1, 2, 3번 나오는데 이번 시험에 사역동사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사역동사가 뭐가 있지? 종류 알고 그 다음에 준동사가 뭐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 풀어요. 헤드가 사역동사네, to bring 틀렸네. made가 사역동사네, worked 틀렸네. help가 준사역동사네, to finish 2개 된다 그랬지? 그러면 동그라미. 해석 안 하고 이 문제 푸는데 10초, 15초 걸릴까요? 그 정도밖에 안 걸려요. 정답 찾는데. 이게 중학교 문제입니다. 이게. 타짜 영화 보시나요? 저는 매년 설날 되면 타짜를 보는데 타짜 영화 생각나죠? 네.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뭐가 나올지 다 알아. 근데 왜 못 맞춰요? 이 문제를. 조금만 공부하면 다 하죠. 실제로 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 과마다 2개 포인트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칠 때마다 4개 포인트만 알면 되죠. 그죠? 이게 중학교 문제예요. 중학교. 타짜 보시면 1편에 그런 얘기 나오죠. 그죠? 자연빵으로 쳐야지. 진짜 자기 실력으로 쳐야 되는 게 고등학교 시험입니다. 고등학교 어법 문제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 준동사 문제, 관계사, 접속사 문제, 수일치 및 기타 문제 이렇게 분류할 수 있거든요. 시작이 거기서부터예요. learn, 밑줄 적어 있네, 밑줄 그어져 있네. learn이 동사잖아요. 그러면 이게 동사, 준동사 문제겠구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 거지? 이 문장에 동사가 있나 없나 파악하고 준동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게 5개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보통 2개 정도는 동사, 준동사 찾는 거, 나머지 2개는 뭐가 나올까요? 접속사, 관계사 찾는 거 나오겠죠. 나머지 수일치, 마지막 하나가 수일치, 기타 문제 나올 거고요. 그러면 어법 문제 하나 푸는데 이게 무슨 유형인지 그리고 각 유형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가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어법 문제 하나에 문법 지식, 전반적인 지식을 다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어법 문제, 종합 문제 하나 가지고 문법 지식을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내신에서는 이런 게 한 3개가 나옵니다. 학교형 모의고사나 수능에는 어법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내신에는 많이 나와요. 왜 문법 지식을 많이 물어볼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죠. 분명히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학교가 지엽적이라면 고등학교는 전반적인 문법 지식을 다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꼼수를 쓸 수가 없어. 손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타짜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기술 쓰다가 걸리면 손모가지 날아가는 것처럼 중학교가 그렇게 요령을 피워서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고등학교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중3까지는 문법 전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어법 문제에 대한 숙지는 해야 됩니다. 어법 문제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풀 수 있겠다. 그런 실력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각각의 문제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까지는, 문제 푸는 요령까지는 숙지를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고등학교 첫 번째 중간고사 시기 전까지 문제를 막 풀면서 실력을 끌어올리는 거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문법에 대한 정리, 어법 문제를 푸는 요령, 이 2가지에서는 완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는 그렇게 되는 거면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될까요? 중학교 때 그렇게 할 게 많으니까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 필요한 독해 실력까지는 갖춰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초중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중학교 와서는 중학교 내신을 하면서 동시에 고등학교 독해 어법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고등학교 와서 등급이 잘 나옵니다.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다? 요령만 가지고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그 요령이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결국 다 해야 돼요. 다. 특정 문법 지식이 있어서 문제를 푼다 못 푼다가 아니라 문법 전반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독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안녕.